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위생에 사활을 거는 식품 공장답게 출입 절차 또한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먼지, 머리카락 모든 거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통과 의뢰. 작업장을 드나들 때마다 필히 거쳐야 한답니다. 돌들 떼고 부작업 마스크 쓰고 이러고 와가지고 이제 장화신을 신고 공중에 들어가서 손을 말리고 작업하고 이제 아침 마취하고 작업 들어갑니다. 좀 비참해지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딴 사람들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해줘야 또 저 사람들이 그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더 행복하니까요. 씻은 손을 말리고 나면 최종 관문인 에어 샤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코올 소독제로 손을 살균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야 마침내 작업장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전처리 작업실, 바로 육류를 손질하는 곳입니다. 삼겹살이요, 오삼. 오삼불고기에 들어가는 네네. 삼겹살이에요? 네. 덩어리째 입고된 삼겹살 원육은 먼저 불고기감으로 저미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계로 컷할 거예요. 조리하는 데서 딱 맞게요? 네. 흔히 즐겨 먹는 구이용 삼겹살보다도 조금 더 얇게 많은 양을 작업해야 하는 만큼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기계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단계부터는 다시 작업자의 손을 거치게 된답니다. 기계로 1차 점여져 나온 삼겹살을 한 입 크기로 적당하게 자른 다음 정량대로 담아내게 되는데요. 무거운 상자를 들어올려 중량을 확인하는 작업자. 한 통에 20kg씩 하고 있어요. 아, 중량이 넘었네요? 네, 지금 조금만 덜 해야 돼요. 덜어야 돼요? 네. 그런데 소수점 아래까지도 정확하게 무게를 조율하는군요. 계량실에서 양념을 계량하는데요. 네. 여기하고 맞춰서 하는데 여기서 중량이 틀리게 되면 맛이 짜거나 싱겁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념이랑 이거랑 중량이 정확히 이제 비율이 맞아야 되나 봐요. 그렇죠, 비율이. 네. 중량은 항상 정확히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 시각 바로 옆 계량실에선 작업자들이 양념을 배합하고 있는데요. 각종 분말부터 향신료에 이르기까지 구비 중인 양념 종류만 해도 실로 어마어마하답니다. 여기서 쓰는 양념 개수가 얼마나 돼요? 몇천 가지 됩니다. 몇 천 가지나 돼요, 양념을 쓰는 게요? 그럼요. 썬텐더, 제가 복합오브 추출물, 간장 분말, 그다음에 말도 텍스트리, 그다음에 스킨케어.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말로는 쉽게 들리지만 수천 가지 양념들 속에서 필요한 양념을 제때 찾아내는 것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삼 불고기 중에서 오징어 볶음 양념을 계량 중입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고춧가루만 넣는 것 같은데요. 고춧가루 섞으셨잖아요. 세 가지 들어갑니다. 고운 고춧가루, 네. 저희가 지금 고운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알고 보니 색깔을 내거나 매운맛을 내는 등 고춧가루마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한다는군요. 양념이 한 오삼 불고기 양념이 한 33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33가지나 들어가요? 그렇죠. 그 양념해요? 예, 분말 마늘, 태양초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 뭐 등등. 등등. 와. 예, 그리고 고가당이랑 뭐 여러 가지. 2.66 넣어야 됩니다. 1g도 오차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각각의 파트에서 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제맛을 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긴장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량을 잘못해버리면 모든 음식이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항상 긴장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조금 그런 점이 힘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아침 들어오는 주문량에 따라 날마다 양념의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1kg 부사. 그렇게 모든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이번엔 조리실 담당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최대 400kg, 2,50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는 거대한 가마솥이 활약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메뉴는 불고기지만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바로 볶아내지 않고 준비해둔 끓는 물에 살짝 삶아주게 된답니다. 얼마나 삶아야 돼요? 4분요? 이 역시 타이머로 시간을 맞춰두고 칼같이 조리법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물이 튑니다. 거대한 솥을 기울여 삶아낸 삼겹살을 건져내는 작업자들. 보기만 해도 뜨거운 김이 피어나는데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들입니다. 어머니 안 뜨거우세요 근데? 아, 좀 뜨겁죠?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이제 점점 5년차 돼가니까는 약간 적응이 돼갖고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원래 더운 게 몸에 좋으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예. 몸에 좋으니까. 예. 덕분에 정확하게 4분간 잘 삶아진 삼겹살은 질기지 않고 탱글한 식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오삼불고기의 또 다른 주인공 오징어를 데쳐낼 차례입니다. 식재료 각각의 맛을 살려주기 위해 한데 섞지 않고 따로 데쳐낸다고 하는군요. 한 1분 동안 데치는 거예요. 오징어가 이게 양이 2,000개 들어가는 분량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열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쉴 새 없이 오징어를 저어주는 작업자. 한눈에 보기에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써 건져낸 오징어를 곧바로 옆에 있는 가마솥에다가 쏟아붓는군요. 냉각시키는 거예요. 아 냉각시키는 거 이건 찬물이에요? 네, 냉각수예요. 오징어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간편식이지만 방금 볶아낸 듯한 식감을 선물하기 위해 조리 단계에서부터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 이번엔 조금은 낯선 기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거대한 가마솥에 로봇팔을 단 것 같은 생김새인데요. 섞기도 하고 볶는 것도 하고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들을 한데 섞어주는 교반기의 역할부터 직화로 열을 가할 경우엔 프라이팬처럼 볶음 요리도 가능한 만능 소치라는군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나긴 재료 전처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오삼불고기 조리를 시작하는데요. 심혈을 기울여 계량했던 매콤한 양념에 소스의 농도를 맞춰줄 물과 삼겹살의 잡내를 잡아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줄 간 양파까지 투입시켜 한데 잘 섞어줍니다. 배합이 조금 잘못하면은 맛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양념을 섞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85도. 아 양념의 온도가 다 끓었나 안 끓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85도가 안 되면은 이거를 고기를 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장군 같은 게 75도 이상 올라가야만이 이게 발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온도 확인까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양념 속으로 투입되는 삼겹살. 칼칼한 고추장 베이스에 불맛 나는 고추기름까지 들어가 입맛을 자극하는 오삼불고기의 빨간 맛. 볶음은 다 됐어요. 이제 포장 단계로 이동하는 걸까 했는데 어딘가 좀 허전해 보이는군요. 분명 데쳐서 냉수 마사까지 시켜둔 오징어가 보이질 않는데요. 오징어는 같이 안 볶아요? 같이 볶으면 어떤 거는 오징어가 많고 어떤 거는 고기가 많으니까 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포장 단계에서 오징어 정량, 고기 정량 해가지고
균등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이 조리해버리면은 포장할 때 어느 거는 오징어가 많고 그렇죠. 어느 거는 삼겹살이 많고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이번엔 설거지를 하는 작업자. 매 공정마다 한 번씩 세척해가지고 다시 볶아야 돼요. 같은 재료니까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탄화물이 좀 있을 거 그런 거 제거하고 다시 깔끔하게 볶기 위해서 번거로워도 그거는 해야 되죠. 그리고는 마치 데자뷰처럼 처음과 똑같이 다시 한번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삼겹살이 채웠던 자리를 이제는 오징어가 대신하며 또 한 번 매콤하게 빨간 맛을 볶아냅니다. 언제 어디서 먹더라도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각각 최상의 맛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고안해낸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조리가 끝난 오징어 볶음은 또다시 어딘가로 향합니다. 냉장고죠. 이게 연결된 곳이에요. 예, 1번 눌렀어요. 여기 넘어가 포장실인데 구간마다 냉장 시설이 돼 있어서 여기를 설치했다가 시원하게 해서 신속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곳입니다. 아, 이것도 양쪽으로 열 수 있는 네, 양문을 냉장고예요? 열 수 있습니다. 작업장의 각 방마다 평균 5개 이상씩 설치되어 있다는 이른바 냉장고 벽은 음식과 식재료들을 최단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조리된 음식의 온도를 40분 내에 20도 이하로 떨어뜨려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와 함께 교차 오염의 위험도 낮춰주고 있다는군요. 포장하려고요. 아, 포장하려고요? 네. 여기 포장실이에요? 네, 포장실이에요. 똑같은 양념이지만 각각 따로 조리된 오삼불고기는 이곳에 와서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삼겹살부터 먼저 110g을 담아낸 뒤 그 위에 오징어 50g을 얹어 160g, 1인분의 안주용 간편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청개 만들려면요 한 시간 반? 시간 반. 시간 반? 네, 얘는 안 돼요. 다 손으로 이렇게 달아줘야 되니까. 누군가의 간편한 한 끼를 위해서 이렇듯 수많은 작업자들의 고단함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계량 작업과 1차 포장 작업까지 마친 간편식은 또다시 다음 공정을 위해 이동합니다. 이곳에선 공항이나 병원에서 많이 보았던 낯익은 장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엑스레이 검출하는 거예요. 인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덩달아 긴장이 드는군요. 다행히 별 탈 없이 다들 무사 통과하려나 보다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뼈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필기를 해야 합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거는 뼈가 있는 거예요? 혹자는 오돌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이에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답니다. 가공식품이지만 신선식품 못지않게 속도전을 펼치며 공정을 이어가는 간편식. 이번엔 공장 내에서도 특별히 이중문으로 막아둔 별도의 공간 속으로 들어섭니다. 살균실이에요. 이미 진공 포장을 거친 제품이지만 한 번 더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데요. 95도 이상에서 40-50분 정도 살균합니다. 예상보다 꽤 높은 온도에서 꽤 오랜 시간 철저하게 살균 작업을 진행하는군요. 약 50분 후 살균기에서 꺼내진 제품은 곧바로 급속 냉각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급속 냉각이 끝난 후에는 연달아 2차 냉각이 돌입하게 되는데요. 살균 과정 직후 뜨거워진 제품을 안전온도인 20도 이하로 빠르게 낮춰주는 1차 급속 냉각, 그리고 제품이 얼지 않도록 10도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2차 냉각까지 까다로운 생산 과정들이 모두 끝나고 나면 출고 전 최종 외부 포장을 위해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종이 포장을 하나하나 감싸주는 이 작업은 아직은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군요. 폭풍 같았던 오후 작업도 모두 마무리되고 어느덧 작업장 청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구석구석 뜨거운 물로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자들. 작업 마무리 되신 거예요? 네. 몇 시에 퇴근이신데요? 5시 반에요. 청소를 근데 1시간이나 해요? 네, 청결을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기계 아래쪽은 물론 볶음솥 내부의 교반기 칼날 안쪽까지도 모조리 분해해서 닦아줘야만 한다는군요. 깨끗을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 날도 다 분리해서 하셔야 돼요? 예. 어찌 보면 작업 과정보다도 더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청소 작업.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이루어지는 세척 작업이지만 퇴근 청소는 특히나 더 꼼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켜보고 있자니 같은 솥을 대체 몇 번씩이나 닦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여러 번 닦으시는 것 같은데 몇 번이나 닦은 거예요? 네다섯 번이요? 청소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 왜 마음이 제일 편해요? 내가 깨끗해야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깨끗하니까요. 엄마가 만든 음식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들의 자부심이야말로 식품 공장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보통 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집사람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네, 가족품으로 가서 저도 이제 편안히 쉬어야죠. 온종일 열기를 내뿜었던 간편식 공장의 하루가 저물고 다시 밝아온 아침. 열 맞춰 나란히 서서 아침 체조가 한창인 작업자들. 어깨도 좀 보여주세요. 어깨. 발목도 좀 펴겠습니다. 발목도 이렇게 좀 늘리세요. 들어가시면 몸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그 무사하게 이룰 수 있게 해서 몸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하루 무사히 할 수 있게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 분주한 하루가 되겠지요. 통계만 봐도 간편식을 찾는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생쌀 매출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즉석밥이나 컵밥 등의 간편식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취반실 작업자들. 그런데 하얀 쌀밥 위에 뿌려지는 이 빨간 양념의 정체가 뭘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전주 비빔밥을 비비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으로 일일이 다 비벼주셔야 돼요? 네, 기계로 오게 되면 밥알이 깨진다고요. 밥알이 깨진다고요? 네, 밥알이 부서지면은 비빔밥 고유의 그런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가급적이면 비비고. 한때는 기계로도 비벼보았지만 밥알이 죄 으깨져서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훨씬 맛이 없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기계는 세워둔 채 일일이 손으로 밥을 비벼준다고 하는데요. 취사가 끝난 밥들을 위층 작업장으로 옮겨오는 작업자. 이곳은 편의점 간편식의 대표 주자격인 인기 메뉴를 생산 중인 라인입니다. 대부분 이미 자동화 기계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쌀밥을 교반기에 넣고 밥알을 풀어주는 것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 삼각김밥이요. 김치 참치 마요. 직사각형의 형태로 펼쳐져 나오는 쌀밥 위에 삼각김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소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작업자의 몫인데요. 10g씩 소를 품고 기계 속으로 밀려 들어간 쌀밥은 반으로 접힌 모양새로 다음 기계를 향해 흘러가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삼각형의 몰드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김밥의 형태를 갖춰 밖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줄줄이 줄 맞춰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삼각 모양의 밥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김을 만나 밥을 감싸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김은 비닐에 쌓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밥이랑 함께 이제 접합이 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감싸진 거예요, 밥이랑? 예, 맞습니다. 기계 안에서 어떻게 찢어지지도 않고 감싸져 나오는지 꽤나 궁금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기계 속을 보려면 작동을 멈춰야 하는지라 작업자가 직접 원리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군요. 먼저 펼쳐진 김 위에 안착한 삼각 모양의 밥은 기계 안에서 삼각형의 몰드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계가 양쪽 가장자리를 접어 삼각 모양을 눌러주게 되는 원리랍니다. 그렇게 김으로 감싸진 삼각김밥은 기계를 한 바퀴 돌아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들어간 소의 종류에 따라 이름표 스티커까지 붙여주게 되면 공정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몇몇 삼각김밥을 열어시키는 자동화 기계. 대체 무슨 사정일까요? 옆으로 까는 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자동 중량 선별기를 이용해서 표준 중량이 이탈된 제품에 대해서는 선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량이 뭐 이렇게 모자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중량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 폐기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예요? 예. 정해진 기준 중량을 입력해두면 저절로 플러스 마이너스 뜨는 이탈 제품들을 알아서 걸러내준다는 자동화 기계. 그렇게 까다롭게 중량 선별까지 마친 표준 체형의 삼각김밥들만 비로소 제품으로서 출고될 자격을 얻는다는군요. 소비자들의 입맛이 워낙 다양한지라 이곳에서 하루 생산되는 삼각김밥의 종류만 2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참치 마요에 이어 부동의 베스트 메뉴로 손꼽히는 전주 비빔밥 차례입니다. 똑같이 직사각 형태로 출발하는 밥 위에 빨간색 소를 올려주는데요. 소고기 고추장이요.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8,400개 정도 해요. 네? 8,400개 정도 해요. 8,400개요? 네. 하루 종일 만드시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 서 있어야 되니까. 네. 기계가 멈춰서지 않는 한 작업자 역시 손을 놀릴 수 없는 상황.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밥짓기를 담당하는 아래층 취반실 상황은 어떨까요? 한창 쌀포대를 해체하는 작업 중이군요. 밥 빼는 쌀이에요. 밥이요? 예. 밥을 왜 하려고요? 저 김밥. 네. 삼각김밥. 네. 김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쌀이. 25보 정도 올라가지고 이게. 25보? 40kg짜리가. 40kg 25보요? 네. 그게 하루 쓰는 양이에요? 하루 쓰는 양이. 삼각김밥에 줄김밥, 도시락에 각종 볶음밥까지 하루 동안 제어하는 밥 종류만 5가지가 넘는답니다. 이를 위해선 필히 선별 작업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안에 여기 보면은 채가 3개가 들었어요. 쌀기, 이물질 배송해 주는데 역시제가 요거가. 이물질을 배설해 주는 데예요? 예. 단순히 2층으로 올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3단계에 걸쳐 나달을 골라내 처리해준다는 선별기. 이물질이. 채를 통해 걸러진 이물질들은 파이프를 통해 기계 밖에 포대 속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1, 2, 3단계 채를 통해 각각 이물과 완전잎, 파쇄립으로 나뉘어 꼼꼼히 골라내게 된답니다. 여기서 쌀을 올리면 일로 해서 올라가야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밥을 짓게 되는 쌀은 완전잎의 비율이 85%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1층에서 올라온 쌀들은 이곳 2층 취반실에서 받아 올린 다음 하루 전부터 종류별로 계량에 들어간답니다. 주문에 따라 밥의 종류와 양이 정해지면 당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밥을 짓는데요. 1시간 정도 불렸다가 이제 밥 넣는 거죠. 여기. 마치 기찻길처럼 취반신을 한 바퀴 돌아 나오도록 설계된 레일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척기에서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무쇠솥의 행렬. 밥하는 소지입니다. 오늘 하향이 한 130도 정도 돼요. 이곳에선 찐 밥이 아니라 무쇠솥에 직접 밥을 안쳐 가스 화덕을 통해 직화로 밥을 짓는다는데요. 기계로 대량 생산하지 않고 일일이 한 솥 한 솥 냄비밥을 지어야 하는 셈이니 이들 작업자의 손에 공장의 하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먼저 지을 밥은 김밥용으로 사용될 밥이라고 하는데요. 불린 쌀 8kg에 정확하게 물 7kg을 맞춰야 한답니다. 이거 물을 조금만 잘못 맞춰버리면 밥이 눌고 또 조금 작으면 질어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여기에 김밥용 밥에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소금물하고 식용유. 김밥용 밥의 조미를 위해서 각각 한 컵씩 추가된다는 염수와 유채씨 기름. 소금 성분이 가라앉지 않도록 골고루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맛이 있고 육전하고 그래요. 정확한 밥물 계량은 기본. 작업자들의 정성까지 담고서 화덕을 향해 출발하는 무쇠솥. 150도가량 되는 화덕 안에서 약 25분에 걸쳐 조리되는데요. 화덕을 막 빠져나온 밥솥은 이곳에서 곧바로 작업자의 검문 검색을 거치게 된답니다. 한 85도에서 100도 사이가 돼야 밥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면은 불량 나오는 거죠. 1차 온도 체크를 통과한 밥은 나머지 레일을 돌아 나오는 동안 약 30분가량 뜸을 들이게 됩니다. 레일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작업자가 또다시 뭔가를 한 컵 더 뿌려주는군요. 참기름입니다. 밥 윤기 있더라고. 향도 좋고 밥맛도 좋고. 참기름까지 뿌려준 밥은 곧장 교반기로 돌아가 밥알을 풀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 나온 조미밥. 안 뜨거우세요? 뜨겁죠. 여기가 제일 더워요. 여기 지금 온도 32.8도. 아직 5월인데도 이 정도면은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될 것 같습니다. 위생복에 마스크까지 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땀을 한 바켓스 정도 흘립니다. 한 바켓스요?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장 한 켠엔 진작부터 식염 포도당이 비치돼 있는데요. 올 여름은 부디 무사히 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꼭두 새벽부터 3시간가량 이어지는 취반 작업. 그런데 실내 온도가 높아질수록 작업자들이 더 서두르는 게 있다는데요. 냉각시키는 거예요. 포장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못해요, 뜨거워서. 그래서 냉각을 21.5도 정도 평균 그 정도 해서 냅니다. 취반실 한 켠에 자리한 진공 냉각기에서 약 8분간 냉각 과정을 거친 밥들은 이후 제품을 생산하는 각각의 조리 파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익숙한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김밥 싸는 곳이요. 아, 진짜 김밥 싸는 곳이에요? 네. 공장식 줄김밥은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교반기를 통해 길쭉하고 평평한 형태로 눌러져 나오는 조미밥 위로 깻잎부터 불고기, 단무지에 이르기까지 각각 맡은 속재료를 줄맞춰 올려줍니다. 집에서 하나씩 쌀 때와는 달리 공장식 줄김밥의 경우 속재료는 무조건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넣어주는데요. 그렇게 라인을 따라가던 김밥은 기계를 통과하며 동그란 모양으로 말아지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분 분량으로 잘려져 나오기까지 하는데요.
작업자는 그저 나온 김밥을 기무에 굴려주기만 하면 공장식 김밥이 완성됩니다. 몇 줄 정도 싸세요, 하루에? 1,700개 정도예요. 1,700개 줄이요? 네네. 그렇게 완성돼 나온 김밥은 바로 옆 절단기 쪽으로 옮겨져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자르기 직전 참기름까지 한 번 더 발라서 윤기와 향을 더해준답니다. 그런데 자른 김밥을 그대로 다시 박스에 담는 작업자. 알고 보니 바로 옆 포장 라인에서 작업자들이 대기 중이군요. 맨 앞에서 포장지를 하나씩 뜯어주면 뒤를 이어 김밥을 하나씩 올려주고 옆에서는 다시 김밥을 포장지로 굴려 말아냅니다. 손이 진짜 빠르신 것 같으세요. 몇 년 하다 보니까 빨라지는데요. 그래도 약간 쉴 틈 없이 작업하시는데 조금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특히나 김밥 종류의 경우 유통기한이 포장 후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더욱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이어지는 오후 일과 시간.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4층 작업장에서 이제 막 오후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닭가슴살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식으로 특히 인기가 많은 훈제 닭가슴살을 만들기 위해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속에 있는 뼈를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뼈가 이렇게 잔뼈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작지만 굉장히 날카로워요. 진짜 뼈가 있네요. 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숨겨진 잔뼈들을 제거하기 위해선 일일이 작업자의 손으로 훑어가며 찾아내는 수밖에 없답니다. 만에 하나 놓쳤다면 고객이 제품을 먹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만 한다는데요. 이물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네요. 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차적으로 선별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 간혹가다도 잡아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조금씩 붙어있는 비계나 껍질까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껍질도 벗겨야지 이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완성했을 때 깔끔하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온전히 순살만 필요한 제품이기에 자세히 살피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자잘하게 손이 가는 부위가 많다는데요. 많을 땐 3톤, 보통 2톤 정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시작해서 오후 2시, 3시까지 해요. 온종일 같은 자세로 서서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고단한 작업. 말이 하루 3톤이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고충이 더 있다는군요. 제품 신선도를 위해서 마이너스 2도에서 5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아무래도 좀 시렵습니다. 아, 이게 마이너스 2도에서 5도 정도를 유지시켜야 되는 제품인가요? 네네. 일일이 더듬어가며 뼈를 찾아야 하니 두껍게 장갑을 낄 수도 없고 그저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작업을 마친 닭가슴살은 다음 과정인 염지 작업을 위해 기계 장비의 힘을 빌리게 된답니다. 염지할 때 쓰는 텀블러라는 기계이고요. 중량이 있고 또 염지를 하다 보면 골고루 하기 위해서 원료육에 간을 배게 하면서도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염지 과정은 육류 가공에선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특히 진공 상태에서 염지를 하게 되면 식감이 더욱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요. 염지를 마친 닭가슴살은 24시간 숙성까지 거친 뒤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작업대 앞에 모인 작업자들. 이번엔 채반 위에 숙성된 닭가슴살을 곱게 널어주는데요. 왜 펴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면 혼연이 안 먹어서요. 분양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예쁘게 혼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떼어놓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런히 자리를 잡는 닭가슴살.
다음은 차곡차곡 밀차에 실어 분연기 안으로 넣어주는데요. 200kg이나 되는 밀차를 분연기 안에 넣었다 뺐다 해주는 것도 참으로 고단한 일이라는군요. 어떤 훈연인데요? 참나무 훈연이에요. 참나무야? 네.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그 연기로 향과 맛을 입히는 훈연 작업은 풍미는 살려주면서 지방의 산화는 억제시켜 보존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허나 이 과정 역시 무작정 기계에 맡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훈연이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정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지금 내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색이 또 너무 진하면은 또 제품상 육안으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적정한 색깔이 입혀졌는지 안 입혀졌는지는 항상 매 시간마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일일이 열었다 닫았다 들여다보고 상태를 체크해가며 완성시켜낸 훈제 닭가슴살 조리가 끝났습니다.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정한 거 색깔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옅지도 않은 그냥 갈색가 되게 잘 나오고. 연한 갈색이요? 정성을 들인 만큼 색은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살균 과정과 최종 포장을 거쳐 소비자들 앞에 선보이게 된다는군요. 연면적 만여 평이 넘는 거대한 간편식 공장. 특히 이곳 5층에선 메모드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튀김 가라하게 만들 거예요. 염지와 숙성을 거친 닭가슴살을 100kg 단위로 가져와 전자동 튀김기 안으로 투입시킵니다. 큼지막한 덩어리 그대로 기계 속으로 들어간 닭가슴살은 조금 전 형체와는 다르게 모양이 바뀌어 등장하는데요. 통으로 들어가서 갈려갖고 전복까지 뿌려져서 나오고 있어요. 눈으로 봐도 참으로 신통방통하군요. 한데 곁에선 작업자 역시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전분이 잘 안 묻어서 이렇게 좀 전분을 좀 뿌려주고 있어요. 부족한 거 띄워주고요. 부족한 부분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튀김이 골고루 잘 되도록 꼼꼼히 전분을 묻혀주는 작업자. 벨트를 타고 이동한 끝자락에선 노란 반죽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튀김 옷입니다. 시간당 1톤 이상 생산하는 라인이라 반죽통만 하루 30번 이상 교체를 해줍니다. 튀겨주는 라인이에요. 170도에서 180도 정도 튀겨주는. 기다란 튀김기 안에서 샛노란 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냉각 라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닭가슴살 튀김. 튀김옷 뭉친 거와 그리고 이거 제품 붙은 거 떼주는 거. 라인 곳곳에서 작업자들 역시 기계 속도에 맞춰 분주히 손을 움직여줘야만 하는데요. 제품 포장하는데요. 뒤쪽 라인으로 갈수록 기계 소음이 꽤나 거칠어지는 상황.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안김에 넣기가 아픕니다. 98데시벨까지 소음 차단이 가능한 청력보호구 착용은 필수라고 합니다. 튀김기 밖으로 나온 닭가슴살 튀김은 기나긴 냉각 라인을 따라 움직인 뒤 분수처럼 쏟아지는 포장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개별 포장까지 이루어집니다. 1kg 단위로 깔끔하게 포장되는 닭가슴살 튀김. (10kg) 단위로 박스 포장된 뒤 주로 마트나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박스 포장해서 출하하면 끝이에요? 예, 이 상태로 출하하면 끝입니다. 그날 밤 도시의 밤을 환하게 밝히며 불의 성을 이루는 간편식 공장. 자정이 가까워진 깊은 밤이지만 대낮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17번 놓고 쪽으로 좀 무거운 도구 놓고 갈게요. 12시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네, 저희가 아침 6시까지 간편식들이 다 고객사에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대가 가장 이제 바쁜 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로 배송될 간편식과 육가공 제품들이 그야말로 산처럼 쌓여 있군요. 오늘 하루 공장에서 만들어낸 간편식 안주들과 훈제 닭가슴살, 닭튀김까지 저마다 주인을 찾아 떠날 채비를 마쳤는데요. 냉동차 한가득 간편식을 싣고 드디어 출발하려는 모양입니다. 출발하시는 거예요? 예, 파주로 올라갑니다. 아, 파주요? 예, 예. 아, 그렇게 아주 멀리 나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관행운전 하시니까 안전운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간편식 공장 작업자들의 노고는 또다시 새벽으로 이어지는 배송기사분들의 노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간편함 뒤에 가려진 수고로움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